이 기업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아닙니다. 오늘의 종목 한라캐스트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로봇, 자율주행, AI 전장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은 완성품이나 눈에 잘 띄는 기술에만 쏠려 있고 그 산업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들은 아직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바로 그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입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라는 고난도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디스플레이까지 미래 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경량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이 커질수록 반드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이 기업의 본질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오랜 기간 횡보하던 주가가 처음으로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수급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실적과 산업 흐름을 먼저 확인한 자금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즉 뉴스보다 먼저 숫자와 수급이 말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한라캐스트를 봐야 하는지, 주가와 수급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이 왜 로봇과 전기차 시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실적과 구조 측면에서 왜 레벨이 다른 기업인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의 최근 주가 흐름을 먼저 차분하게 보면은 약 2달 이상 특별한 방향성 없이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횡보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등도 없었고 뉴스에 크게 노출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라고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런 구간의 종목은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흐름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반짝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가를 눌러오던 횡보 구간의 상단을 처음으로 강하게 돌파했고 동시에 과거 고점 영역까지 다시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거래량까지 함께 증가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 에너지가 붙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추세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가 움직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시점에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한라캐스트 상승의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단 하루 만에 63만 주를 순매수했는데 이는 단기적인 뉴스나 개인 투기성 자금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수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보통 기업의 실적 흐름, 이 산업 구조, 중장기 성장성을 먼저 검토한 뒤에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이슈가 터지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패턴은 최근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과도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나 SPG를 포함한 로봇 전장 핵심 부품주들 역시 처음에는 조용한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먼저 매수에 나섰습니다. 이후 시장에 관심이 붙으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라캐스트도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기관과 외국인이 먼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은 한라캐스트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이제 막 방향을 잡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주가는 횡보를 끝내고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비교적 신뢰도 높은 매수 주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수급과 흐름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이라는 기술을 이해해야 이 기업의 위치가 보입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은 녹인 마그네슘 합금을 아주 높은 압력으로 금형 안에 주입해 정밀한 부품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주조 기술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마그네슘은 가볍고 강한 대신
연소 위험이 높고 온도와 압력 관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품질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공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금형 설계 역시 훨씬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설비 투자 비용도 크고 오랜 노하우가 없으면 양산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다이캐스팅 업체들 중에서도 마그네슘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체의 5%도 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가볍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성을 보면은 알루미늄보다 약 30% 가볍고 철강 대비로는 75% 이상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강도는 플라스틱 대비 5배 이상이고 무게 대비 강도를 의미하는 비강도는 알루미늄보다 1.5배 높습니다. 여기에 방열 성능과 전자파 차폐 성능이 뛰어나고 가공성이 좋아 정밀 부품 제작에 유리하며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소재라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로봇, 전기차, 자율주행, AI 전장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마그네슘이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소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분야를 보면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마그네슘 다이캐스팅은 이미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샤예시, 전장 디스플레이 프레임, 드론 구조물, 로봇엠과 자동화 장비 부품, 항공우주 의료 기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과 전기차 분야에서는 무게가 1kg만 줄어도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며 전체 생산 비용까지 함께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경량화 기술을 가진 부품 회사와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기업은 산업이 커질수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이 점에서 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기존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느끼실 겁니다. 예전처럼 뉴스에 나온 종목, 이미 급등한 종목만 보고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자금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볼 때 지금 많이 올랐느냐보다 아직 시장이 제대로 보기 전이냐를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관심도도 낮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초기 진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상승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히든 종목이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사라는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이런 히든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고 어떤 흐름에서 주목해야 하는지를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신뢰하는 종목들만 따로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고 그 과정과 판단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 사는 공간이 아니라 왜 이 종목이 이 시점에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프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고 처음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텐데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간단한 폼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히든 종목 받기, 정보방 입장, 자료집 받기, 보유 종목 상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것만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도 되고 필요하시다면 여러 개를 동시에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부담 없이 보셔도 됩니다. 꼭 매매를 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시장을 바라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바로 투자하지 않고 제 분석 방식이나 산업 흐름 정리만 참고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강요 없이 편하게 운영하고 있고 모든 혜택은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만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조용히 한번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라캐스트가 레벨이 다른 이유입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대나 스토리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이미 증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라캐스트는 현재 기준으로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고, 이는 단순 계산으로 약 7년치 일감을 이미 손에 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아직 뭘 해볼 기업이 아니라 이미 할 일을 다 받아놓고 생산만 하면 되는 구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실적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은 1,696억 원, 영업이익은 158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약 17.4%, 영업이익은 약 28.6%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를 기록하던 기업이 이제는 완전히 흑자 구조로 전환됐고,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주가보다 실적이 먼저 바뀌었고, 그 흐름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라캐스트는 특정 산업 하나에만 기대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으로 1186억 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고,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자율주행과 전기차 영역까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글로벌 AI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기술과 품질이 글로벌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과의 관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LG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정의 등과 이미 안정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고 있고, 특히 LG전자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점유율이 약 80%에 달하며 삼성정의는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히 거래를 하고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공정과 기술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말로만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대기업 생산 라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라캐스트를 다른 기업들과 확실히 구분짓는 진짜 강점은 전 공정 내재화입니다. 이 회사는 금형 설계부터 제작, 용해와 주조, 후가공, 표면 처리, 품질 검사까지 부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하는 회사는 있어도 이 모든 공정을 동시에 갖춘 회사는 국내에서 사실상 한라캐스트가 유일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단가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외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 관리가 가능하고 품질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대기업들이 가장 선호하고, 그래서 장기 수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라캐스트는 기술, 실적, 고객, 공정 구조까지 모두 맞물려 있는 기업이고, 이 점에서 단순히 테마로 묶일 종목이 아니라 한 단계 위에 레벨에 있는 기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는 단순히 로봇 테마다라는 말로 소비되고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어지는 미래 산업의 흐름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가볍고 더 효율적이며 원가 구조가 개선되는 방향입니다. 한라캐스트는 이 흐름 속에서 가벼워질수록 돈이 되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은 기업입니다. 단순한 기대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량화가 곧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현실에서 증명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업이 특정 테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로봇이든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결국 핵심은 구조입니다. 한라캐스트는 산업이 바뀌어도 계속 필요해지는 위치에 서 있고, 시간이 갈수록 역할이 줄어드는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순환할 때마다 시장에서 다시 불려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점이 의미 있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아직 주가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실적이 바뀌었고, 그 다음으로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이 순서로 움직입니다. 주가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안정적인 흐름은 실적 변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수급이 붙고, 마지막에 대중적인 관심이 따라붙습니다. 지금 한라캐스트는 바로 그 중간 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조는 이미 완성됐고,
이제 시장이 그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한라캐스트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은 막연한 기대나 불안으로 대응할 구간이 아니라 현재 위치에서 어떤 전략이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종목인지 아니면은 구조를 보고 가져갈 종목인지를 스스로 명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구조의 종목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왜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언급될 수밖에 없는지 흐름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라캐스트 하나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조를 공유하는 다음 흐름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장은 항상 한 종목으로 끝나지 않고 구조가 검증되면 비슷한 성격의 종목들로 확장됩니다. 그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과 나중에 뉴스로 따라가는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다음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폼에 들어가시면 히든 종목 자료, 정보방 입장, 자료집, 보유 종목 상담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청을 하셨던 분들도 또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계속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선착순 신청인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늦어지기 때문에 계속 보내주신 다음 기다려주세요. 팍프로 정보방은 종목 하나만 던져주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왜 움직이는지, 언제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기회가 오는 구간은 어디인지까지 구조로 설명드리는 공간입니다. 이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만 조용히 따라오셔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